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1온스의 실천이 1톤의 이론만큼 값어치가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쓴 슈마허가 한 말입니다. 실천하라는 말이죠.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바로 하는 게 좋다. 슈마허의 지적 여정은 대단합니다. 경제학에서 과학기술을 거쳐 인간과 신의 문제까지 나아갔다니 하나에도 쩔쩔매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넘사벽 그 자체이네요. 그래도 오늘은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행복학교 문을 엽니다. 실천과 바로 시작하기. 드림캐쳐가 부릅니다. 매종.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7인조) 걸그룹 드림캐쳐 멤버는 지유, 수아, 시연, 한동, 유현, 다미, 가현인데요. 오늘 들려드린 매종은 그들의 정규 2집에 실려 있어요. 환경 파괴자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매종에 담았거든요. 프랑스어로 집을 뜻하는 매종은 곧 지구를 뜻합니다. 4월 22일 어제가 바로 지구의 날이었죠. 행복학교 1교시는 전화 연결 시간이죠. 행복학교 전도사이자 혁신학교 졸업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 차원 기자님을 연결합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차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요즘도 뭐 네, 여기저기 취재하러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죠? 네, 아주 바쁩니다. 네, 저희가 벌써 전화로 만나는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렇죠. 전화로 만난 네, 거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이 방송 나가는 시간으로는 지난주에 세월호 10주기 특별 방송 또 잘 맞아요. 들었고요. 예, 네네. 저도 이번에 세월호 특별 기사를 하나 썼거든요. 네네.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전찬우 씨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제목은 애도 넘어 희망 노래하는 날 됐으면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관심 네네. 있으신 분들 저희 교육언론창에서 한 번씩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삼각산고 조가연 졸업생을 만난다고 했는데, 네. 이제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혁신학교 아이들 코너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 제목은 혁신학교는 특별한 부모와 같아 사회적 기업 만들고파라는 제목인데요. 역시 교육언론창 홈페이지 공동기획 코너에 올라와 있고요.
서울 삼각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조가연 졸업생과 동국대학교에서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만난 이유는 조가연 졸업생이 지금 동국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이날 학교에서 고교생 대상 입시 설명회가 있어서 거기서 가서 만났고요. 네, 나눈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가연 졸업생이 국회 경력이 있더라고요. 국회요? 네, 국회에서 일을 아, 해본 일을 직업입니다. 하셨다라는 거죠? 네, 네, 어, 평생을 강북구에서 살아온 강북구 토박이인데요. 네네. 이번에 고초를 많이 겪으신 우리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이 또 네네. 강북 지역구다 보니까 어떻게 동네에서 인연이 닿아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책임당원으로 있기도 하고요.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워낙에 네, 그럼 이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치할 생각 있냐, 그거 물어보니까 그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음, 강북구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혁신학교 출신 시의원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나누는 내내 이 강북구에 대한 이 사랑과 애정이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이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워낙에 이런 네.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사회 문제나 정치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날 정말 재밌게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음,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쭉 나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 지금 기후위기, 저출생, 지방소멸 이런 문제들이 참 심각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조가연 교수님도 저랑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도시재생이 좀 도움이 되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도시재생,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심 있으리라고는 참 미처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저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정말 음,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저희가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풀어가겠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구체적인 것 같아요. 네, 이 삶의 계획들이 딱딱 있더라고요. 네.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제목에 또 특별한 부모와 같은 혁신학교란 대목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들어간 이유가 그 조관지 학생이 부모님이 많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좀 다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학원도 자녀들이 원하는 학원을 자녀들이 원할 때 다니게 했고요. 아, 네, 한 번도 어떤 학원에 다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그 조관지 학생이 동국대 학교를 1년 재수를 해서 들어온 건데요. 그 네네. 처음에 붙은 대학교를 부모님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혼자 입학금을 환불을 받았다고 해요. 재수를 했는데 입학금을 환불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어디 합격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합격해서 여기를 다니기로 했는데 조가연 졸업생은 재수를 하고 싶어서 어, 입학금을 환불을 받았는데 그거를 부모님하고 상의 없이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어, 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이거 어디서 난 돈이냐 하니까 입학금 내가 음, 환불 받았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예. 다른 집들 같으면 난리가 날 법도 그렇죠, 한데 그렇죠. 이 조가연 졸업생의 부모님은 그냥 너의 뜻이 그렇다면 너가 열심히 한번 해봐라. 아, 해서 그냥 이렇게 믿고 응원을 해줬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이런 점이 혁신학교랑 되게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음, 네, 이 삼각상고에 다닐 때 사회적 협동조합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 매점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직접 팔기도 했고요.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사과잼을 이제 폐유리병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음, 팔기도 하고 또 지리탐구대회 활동을 하면서 강북 구의원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 혁신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혁신학교도 우리 부모님처럼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간섭은 음, 최소화하면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이런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부모님도 그렇고 이 삼각상고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네네.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구의원을 찾아갔다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 혹시 뭐 바뀌 정책이 네, 제안을 하고 그게 또 뭐 네. 바뀌었거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아, 그 동네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노는 아이들하고 자동차가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공간이 있었대요. 음. 네, 그래서 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꿔야겠다. 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의원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곳에 시설물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뭐 삼각산 고등학교 입학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거나 뭐 이런 일화는 없었어요? 아, 이 부분에서 또 이분이 특별한 게요. 네네. 이분의 동생이 있어요. 네네. 네, 동생이 있는데 2살 차이인데, 직접 삼각산고등학교 입학을 추천을 해서 같이 학교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기 힘든데. 네. 그러게 2살 차이다 보니까 이제 조관 졸업생이 3학년, 동생이 1학년, 이때 1년 음. 동안 같이 음. 다녔고요. 동생은 메이크업 쪽으로 진로를 희망을 어. 했는데, 어, 다른 학교들, 그 혁신학교가 아닌 경우에 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관련해서. 네네. 근데 이곳은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본인의 꿈을 펼치기 수월했다고 동생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그동안 우리가 만나봤던 학생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조가연 졸업생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혁신학교에서 얻었다고 저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삶의 주인은 나. 우리가 네, 젊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참 우리 우리 미래가 희망적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해도 좋을 것 음,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좋은 조가연 졸업생의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네. 다음은 또 어디로 가시나요? 다음 주에는 저희 동네로 왔습니다. 저희 아, 가까운 동네. 곳에서 만났고요. 왜냐면 만난 친구가 저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재학할 친구. 때는 몰랐고요. 제가 6학년 때 어, 전학을 와서 1년만 다녔는데 그때 다른 음, 반이어서 몰랐고, 예, 아, 중학교도 저희가 다른 데로 가서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동기 동창인데 다음 소식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학과 교직 이수 과정 중에 있거든요, 또. 예, 그래서 이 교육과도 더 네.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네네네. 덴마크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네. 또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추천곡은 이승철의 아마추어인데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고, 조가연 졸업생이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알바도 안 해본 알바가 없고요. 예, 오, 이번에는 또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지금 영어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와, 네,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대단하네요. 가서 이제 유럽 여행도 쭉 하고, 할 수 있다면 미국하고 아프리카도 쭉 돌면서 음.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여행기를 오마이뉴스에 한번 연재해 보라고 또 권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도전을 또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사실 DJ님도 교육계에 계속 계시다가 DJ로 여기서 처음 도전을 해보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DJ님 보면서 저도 정말 즐거워 보이셔서 저도 나중에 저런 삶을 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는데요. 네네. 네, 이 아마추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선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또 어,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네, 이 내용들이 정말 좋아서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이어지는 지금 방과후 학교가 시작합니다. 방과후 학교 오늘은 이서현, 박하늘 두 친구가 러시아 국화를 소개하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꽃 좋아하시나요?
저 꽃 진짜 좋아해요. 안개꽃이 뭐니 뭐니 해도 꽃 중에 꽃이죠. 아하, 아쉽게도 오늘은 그 꽃은 아닙니다. 대신 러시아의 국화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보려고요. 어? 러시아의 국화라고요?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러시아의 국화, 그 꽃은 어떤 꽃인가요? 네,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 꽃은 바로 카모마일인데요. 작고 하얀 이 꽃은 러시아어로 라마슈카라고 합니다. 카모마일의 꽃말은 역경 속의 강인함이라고 하는데요. 얼음처럼 추운 날씨에서도 하얀 꽃을 피우는 카모마일의 꽃말은 러시아의 척박한 환경, 농노제, 그리고 부정부패 등 여러 고난 속에서도 이를 묵묵하게 버텨낸 러시아 사람들의 국민성을 정말 잘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 듣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혹시 그럼 러시아의 국화는 처음부터 카모마일이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러시아의 국화는 처음부터 카모마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러시아 제국과 소련까지 러시아의 국화는 해바라기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3월 소련 붕괴 이후 새로 세워진 러시아 연방이 카모마일을 국화로 선언했는데요. 그럼 카모마일이 국화가 된 그 이유, 바로 무엇일까요? 먼저 카모마일은 러시아를 포함한 슬라브 문화권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평화, 치유를 뜻하며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마법의 약초로 여겨질 만큼 아주 중요했습니다. 또한 카모마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 러시아인들의 옆에서 동반자 역할을 하며 러시아인들의 삶에 있어 깊게 뿌리 잡고 있기도 했죠. 그렇기에 러시아인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카모마일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꽃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러시아의 국화 카모마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신기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쉽게도 저희에겐 오늘이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도 계속 러시아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실 거죠? 그럼 지금까지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만나는 방과후 학교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비다냐! 이서현, 박하늘 두 친구가 카모마일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제이켠 목소리로 카모마일을 선곡했죠. 두 친구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하네요. 2학년 때에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아마도 뭐든 열심히 할 두 친구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오늘 학교와 영화는 한국 영화 써니입니다. 강형철 감독 작품이죠. 가장 찬란한 순간 우리는 하나였다라는 카피를 내세웠습니다. 칠공주 써니의 멤버였던 주인공 나미가 어른이 되어 옛 친구들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어릴 적 나미가 칠공주 써니의 멤버였을 때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나옵니다. 전라도 벌교 전학생 나미는 긴장하면 사투리가 터져 나옵니다. 범상치 않은 친구들이 어리버리한 그녀를 도와주는데 그들이 바로 진덕여고 의리짱 춘화, 쌍꺼풀에 목숨 건 못난이 장미, 욕배틀 대표주자 진희, 문학소녀 금옥, 미스코리아를 꿈꾸는 4차원 복희, 그리고 도도한 얼음공주 수지. 나미는 이들의 새 멤버가 됩니다. 이 영화의 테마곡이기도 한 보니엠의 써니 듣고 왔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 남편과 고등학생 딸을 둔 주부 임남이.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화려한 인생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의 2%가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어머니 문병차 병원에 들렀다가 하춘화라는 이름이 새겨진 병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실에 입원한 춘화는 바로 나미의 고등학교 시절 절친. 폐암 말기로 길어야 2개월밖에 못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흩어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게 소원이라는 춘화를 위해 나미는 연락이 끊긴 친구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까지 전부 보는 게 좋습니다. 춘화의 장례식을 치른 뒤 써니 멤버들의 후일담이 나오죠. 장미는 춘화 덕분에 생애 첫 보험왕을 타게 되고 금옥이는 경영 사장직에 올랐으며 복희는 딸과 같이 살게 되고 딸의 이름을 따서 꿈에 그리던 미용실을 차리게 됩니다. 수지는 어릴 적 꾸민 서점을 운영하고 지니의 남편은 또 바람을 피워서 써니 멤버들이 응징을 합니다. 나미는 서먹했던 딸과 친해져 딸이 결혼하는 것까지 지켜봅니다. 마지막에 춘화의 무덤 앞에서 써니 멤버들이 하나씩 사라지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춘화 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죠. 엔딩에 쓰인 노래는 턱 앤 패티의 Time After Time.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교육 도서관. 교육 도서관에 잘 오셨습니다. 교육 관련 도서를 소개하며 우리 교육 문제도 짧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읽을 책은 간디, 나의 교육 철학입니다. 간디, 그 위대한 이름을 오늘에야 말씀드리네요. 1922년 인도 시인인 타고르가 마하트마라고 칭송한 시를 받은 뒤에 마하트마 간디로 불려왔죠. 교육은 어린이에게 마치 놀이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놀이는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간디는 교육이 놀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모국어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나의 교육관에는 29개 항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흥미를 느껴야 한다. 학비는 스스로 벌어야 한다. 요즘 한국 학교 교육이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간디가 한 말을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교육이 참으로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 학생이 학교와 가정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의 역할, 부모가 해야 할 일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교육에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은 부모로서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적 소외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지식인 계층이 일반 대중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던 크루존 군주의 통치 시대가 사실은 좋은 시절이었다고 말하는 때가 옳은지도 모르겠다. 간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 염려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 영달을 추구하는 게 마치 교육의 목표처럼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 간디 나의 교육 철학을 함께 읽었습니다.
경동초 학생들이 부른 파란 나라 듣고 오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겠네요. 경동초 파란 나라 이 곡은 4월 초에 선곡했어요. 새싹이 여기저기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곡을 함께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달력을 보니 내일이 선거네? 이거 혹시 오해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미뤘다가 오늘에야 띄워드립니다. 일종의 자기 검열인 셈이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구를 구하는 수업. 5교시 지구를 구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은 쓰레기산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는 쓰레기가 쌓여 산이 된 곳이 있습니다. 20만 톤의 쓰레기, 아파트 8층 높이 쓰레기가 쌓여 산을 이루었는데요. 장마철이 되면 쓰레기 위로 내린 비가 오염수로 바뀌어 마을로 흘러들어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더 큰 문제는 쓰레기가 썩으며 생기는 가스 때문에 작은 불씨만으로 불이 납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더미에 물을 뿌리지만 화재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2019년 3월 3일 미국 CNN 뉴스에 의성 쓰레기산이 소개되었습니다. 의성 쓰레기산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플라스틱 최대 소비국인 대한민국에는 이런 쓰레기산이 235개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쓰레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독일의 시장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없습니다. 채소는 신문 폐지나 식물 줄기로 묶어 판매하고 필요한 경우 종이 바구니를 사용합니다. 호텔에도 일회용품은 없고 다회용 물품을 사용합니다. 일회용품 생산 자체를 막고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이런 수업 어때요? 학생들이 과도한 쓰레기 발생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어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쓰레기 줄이기에서 한 발 나아가 쓰레기 없는 생활을 위한 실천 목표를 만들고 생활에서 지켜나가도록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것 말이에요.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지구를 구하는 수업에서 소개한 쓰레기산은 의성뿐만 아니라 전국 235곳에 120만 톤 규모로 방치되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의성 쓰레기산은 한 시멘트 제조 회사에서 재활용하면서 해결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곡 흐릅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학교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또 오실 거죠?